잇몸이 너무 안 좋아서 치아를 뽑아야 합니다. 다른 치과에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잇몸병이 심해지면 잇몸과 잇몸뼈가 녹아내리게 됩니다. 그러면 치아를 지탱할 수 없고 치아가 흔들리면서 결국 뽑게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녹아내린 잇몸뼈를 살릴 수 있는 치료가 바로 있습니다. 바로 엠도게인입니다. 오늘은 이 엠도게인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왜 이 재료가 우리 동네 치과에는 없는지, 어떨 때 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케이스에 적용 가능한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케이스를 들어서 어떻게 치료가 경과되었는지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슬기로운 잇몸생활 송유정 원장입니다. 먼저 엠도게인이 뭔지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엠도게인은 스트라우만 회사에서 만든 조직 유도 재생 물질입니다. 생후 6개월 된 어린 돼지의 치아에서 추출된 단백질로 만드는데, 이게 우리 치아가 처음 만들어질 때 잇몸과 뼈를 형성하는 그 과정을 다시 한 번 더 일으키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아기 때 자라던 치아의 과정을 다시 한 번 더 일으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녹아내린 치주 조직을 다시 재생시켜서 치아를 지탱하는 구조를 튼튼하게 만드는 재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뼈이식이랑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요. 저희가 잇몸 뼈가루를 넣고 치주골 이식을 하는 것은 뼈가 재생되는 공간을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때 엠도게인은 치주 조직을 재생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엠도게인과 뼈이식 재료를 함께 썼을 때 효과가 매우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좋은 재료를 왜 모든 치과에서 사용하지 않을까요? 첫째, 엠도게인 비용이 비쌉니다. 외국에서 들여오는 것이기 때문에 한 통에 11만 원 합니다. 그러니까 최소 10개 정도 사야 된다면 한 번 살 때 110만 원 이상 사야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 냉장 보관을 해야 되고 유효기간도 짧습니다. 보통 유효기간이 1년 정도 되고요. 냉장 보관을 했다가 사용하기 전에 꺼내어서 녹여줘야 합니다. 잇몸병 환자가 많지 않은 일반 치과에서는 엠도게인을 쓸 일이 자주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유효기간을 지나게 된다면 그 돈을 다 버리는 일이 되겠죠. 최근 불황으로 인해서 치과들이 많이 사두기 위해서 필요한 만큼 조금씩 바뀌었다는 기사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엠도게인처럼 비싼 재료를 냉장고에 많이 보관하는 치과가 흔치는 않을 것입니다. 솔직히 이 엠도게인 사용하기 매우 까다롭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수익성이 있는 치료도 아닌데요. 엠도게인 재료대가 11만 원인데 제가 이걸 쓰고 벌 수 있는 비용도 11만 원입니다. 하지만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험 적용이 되기 때문에 본인 부담금 30%만 내고 진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좋은 엠도게인도 만능 치료제는 아닙니다. 어디에서 쓸 수 있는지 적절한 케이스에 사용해야지만 더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엠도게인이 효과가 있는 경우, 첫 번째, 뼈가 수직으로 내려간 경우입니다. 잇몸병으로 뼈가 높게 됐을 때 전체적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고 특정 부위만 수직적으로 뼈가 녹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주변에 뼈 벽이 남아 있어서 엠도게인이 안에 유지가 되면서 충분하게 치주 조직을 재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어금니 뿌리 사이에 뼈가 녹은 경우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어금니는 씹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뿌리가 2개 내지 3개로 튼튼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뿌리 사이에 뼈가 녹게 되면 이 치아의 예후는 50% 정도 떨어진다고 설명을 드리는데요. 이 경우 엠도게인을 써서 치주 재생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나이입니다. 젊은 나이, 즉 20대에서 30대일수록 이러한 엠도게인 효과는 훨씬 더 좋게 나타납니다. 반대로 뼈가 수평적으로 다 이렇게 녹아있는 상태에서는 엠도게인을 쓴다고 해서 크게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당뇨가 있으시거나 고혈압이 있으신 전신질환이 있으신 분들에게도 효과가 떨어지게 되고요. 특히 흡연을 하시는 분들 경우에는 제가 엠도게인 수술을 솔직하게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치를 안 하시거나 구강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신 분들도 엠도게인 사용을 별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진 때 처음 오시게 되면 프루브를 이용해서 잇몸의 형태나 잇몸뼈의 형태를 모두 눌러보게 됩니다. 그리고 엑스레이나 CT 등을 통해서 뼈가 어느 쪽으로 얼마만큼 녹았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이러한 프루빅이나 엑스레이를 통해서 엠도게인이 정확히 쓸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고 사용하는 게 치주과 전문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실제 케이스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다른 치과에 갔더니 앞니는 물론이고 어금니도 하나씩 다 뽑아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저희 치과에 내원하셨는데요. 엑스레이를 보더라도 뼈가 많이 녹아있고 앞니도 많이 삐뚤삐뚤하고 특히 앞니 보게 되면 뿌리 끝까지 뼈가 많이 녹아있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앞니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그래도 어금니 쪽은 수직적으로 뼈가 녹아있고 그리고 젊은 남성 환자분이었기 때문에 잇몸 치료와 그리고 엠도게인 수술을 통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거라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치주 소파술을 완료를 했고요. 치주 소파술 완료 후에는 많이 깨끗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금니에는 엠도게인을 이용해서 잇몸 수술을 진행하였습니다. 안에 열었더니 생각보다 염증이 많았고요. 그리고 치아 뿌리가 드러난 부위에 엠도게인을 넣어주고 그리고 봉합한 사진입니다. 그리고 엠도게인 치료 후 약 6개월 뒤의 사진입니다. 앞니는 결국에 발치하고 저희가 임플란트 수술을 도와드렸고요. 하지만 하나씩 뽑아야 된다고 이야기 들었던 어금니는 엠도게인 수술 후에 지금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보더라도 뼈가 예전에 비해서 많이 좋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 한번 보겠습니다. 이 환자분은 여성 환자분이셨는데요. 볼 때도 많이 부어 있긴 하지만 실제로도 환자분이 씹을 때 너무 아파서 못 씹겠다고 오신 환자분입니다. 이 환자분은 우선은 전체적으로 엠도게인을 넣는 재생수술을 하셨는데요. 이전보다 많이 잇몸이 좋아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엑스레이 비교했을 때도 훨씬 많이 좋아진 걸 볼 수 있는데요. 어금니는 어쩔 수 없이 상태가 안 좋아서 발치를 하긴 했지만 아래 어금니 같은 경우에는 잇몸뼈가 많이 올라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앞니는 엠도게인 수술 후에 잇몸뼈가 많이 차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 사진을 보시면 치아 표면에 치석 치태도 많고 염증도 많이 있습니다. 엠도게인은 솔직히 쓰려면 조금 까다로운데요. 이런 치아 표면을 깨끗하게 하고 소독하고 그 다음에 엠도게인을 써야만 합니다. 이렇게 까다로운 엠도게인 수술은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약 1시간 정도 걸리게 되는데요. 하지만 그렇게 엠도게인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많이 좋아진 모습을 보게 되면 저도 많이 뿌듯합니다. 그래서 잇몸이 많이 안 좋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험 적용도 되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꼭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엠도게인은 만능 치료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 쓸 수 있는지 정확히 아는 치주과 전문이라면 다른 치과에서 발치라고 진단받은 치아라 할지라도 충분히 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쓸 수 있는지 판단하고 치아 뿌리를 섬세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재료 자체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지금 치아를 뽑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한 번쯤은 다른 의견을 들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연 치아를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르니까요. 오늘과 같은 영상을 보시길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치주과 전문의 송유정이었습니다.